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어느 왕의 밤나들이와 정체불명의 여인. 제1부 달빛 아래의 금기 사라진 여인의 흔적.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틈새.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경복궁의 근정전, 그리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검은 구름. 조선 왕조 500년.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사간의 북끝에서 살아 숨쉽니다. 어느 시간에 수라를 들었는지, 어느 후궁의 처소에 들었는지까지 낱낱이 기록된 조선 왕조실록. 하지만 그 방대한 기록조차 닿지 못한 암흑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임금 스스로가 지우라 명했거나 혹은 사관조차 감히 붓을 들지 못할 만큼 기괴했던 하룻밤의 기록. 오늘 우리는 그 금기된 기록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자맹의 밤 성벽 밖의 세상. 평복으로 갈아입은 왕 이영과 그의 충직한 호위무사 무영이 궁궐 담장을 넘는 모습. 때는 성종과 연산군 사이,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 어느 가상의 왕 이연의 치세였습니다. 이연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탕관 오리들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종종 자맹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도 평복을 걸친 채 충직한 호위무사 무영만을 대동하고 성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전하, 오늘은 성안의 민가만 살피고 돌아가심이 좋겠사옵니다. 동소문 박숲길은 최근 산짐승과 기물의 소문이 흉흉하여 발길을 끊는 곳이라 들었사옵니다. 귀물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굶주림이요, 산짐승보다 무서운 것이 백성의 원망이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 어찌 치국을 논하겠느냐. 계속 가자. 숲속의 신기루 곡소리와 춤사위. 짙은 안개가 깔린 숲속 멀리서 가냘프게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인 기괴한 소리. 한참을 걷던 두 사람이 다다른 곳은 인가조차 드문 깊은 숲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내. 그것은 궁궐의 향실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마치 수만 송이의 꽃이 일시에 썩어가는 듯 하면서도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를 따라 들어간 숲의 끝자락에는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흰 소복을 입고 춤을 추는 여인. 그녀의 발은 땅에 닿지 않은 듯 가볍고 손목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음. 여인은 미친 듯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곡소리를 내며 울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교태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임금은 그 광경에 압도되어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무영이 칼자루를 쥐며 경계했지만 임금은 홀린 듯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깊은 밤 어찌하여 여인의 몸으로 이곳에서 기괴한 춤을 추고 있는 것이냐? 여인이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을 본 임금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생기와 죽음이 공존하는 기묘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제2부 핏빛 서찰과 10년 전의 망령. 서늘한 방 안의 대화. 촛불 하나만이 간신히 빛을 밝히는 방 안. 벽면 가득 채워진 붉은 글씨의 부적들과 이름들. 여인은 임금을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영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바깥은 분명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밤이었으나 이 방 안은 입김이 나올 정도로 한기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비님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용의 비늘을 감춘 듯 고귀한 기운. 혹 대궐의 높은 분을 뵙는 분이십니까? 나는 그저 세상을 떠도는 한량일 뿐이다. 그런데 저 벽에 붙은 수많은 이름은 무엇이며 임자는 누구를 위해 이 추운 방에서 홀로 지내는 것인가? 여인은 대답 대신 가슴 속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피로 쓴 듯한 붉은 서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 피로 쓴 진정서. 과거의 회상 장면. 불길에 휩싸인 양반과 지방과 끌려가는 사람들. 제 아버지는 10년 전 당시의 세력가였던 김대감의 모함으로 대역죄인의 누명을 썼습니다.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할 때 아버지는 제게 이 서찰을 건네며 말씀하셨지요. 언젠가 진정한 임금이 나타나면 이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고. 저는 그날 이후로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닌 채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인이 서찰을 건네는 순간 임금의 손등에 그녀의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그 감촉은 얼음보다 차가웠고 사람의 피부라기보다는 잘 마른 가죽 같았습니다. 임금이 서찰을 펼치자 그 안에는 김대감의 비리와 아버지가 숨겨둔 증거물의 위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라진 집, 남겨진 증거. 임금이 고개를 들어 여인에게 질문하려는 찰나 갑자기 거센 바람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촛불을 꺼뜨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영이 황급히 불을 켰을 때 방금까지 마주 앉아있던 여인도 정성껏 차려진 찻잔도 심지어는 멀쩡했던 방 안의 가구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에 홀로 서 있는 임금. 손에는 오직 핏빛 서찰만이 들려 있음. 전하, 이곳은 집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불타 없어진 폐가이옵니다. 제3부 진실의 추적 그리고 영원한 안식. 실록에 이면 지워진 이름을 찾아서 서고에서 먼지 쌓인 서적들을 뒤지는 임금과 사관들. 궁으로 돌아온 임금은 날이 밝자마자 승정원의 일기뿐만 아니라 사관들의 초고인 사초까지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10년 전 갑작스럽게 가문이 풍비박산 났던 이판 서달의 기록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록에는 병사로 기록된 서달의 죽음이, 사초에는 모함에 의한 의문사로 기록된 정황을 포착합니다. 김대감! 그자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충직한 신하를 죽이고 그 딸마저 자결로 몰아넣었구나. 실록조차 그자의 입김에 놀아나 거짓을 기록했단 말이냐. 단죄와 복수 달빛 아래의 심판. 김대감의 저택으로 들이닥치는 광군들. 그리고 김대감의 공포에 질린 얼굴. 임금은 서찰에 적힌 장소에서 김대감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김대감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압송되던 김대감이 갑자기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실성한 것입니다. 저기 서복을 입은 여자가 나를 보고 웃고 있다. 저 여자의 손목에 묶인 붉은 실이 내 목을 조른다. 김대감은 감옥에 갇힌 첫날 밤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른 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마치 얇은 실에 감긴 듯한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숲속에 내리는 비. 다시 찾은 숲속. 이제는 안개가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모습.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임금은 다시 그 숲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더 이상 향내도 기괴한 초가집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름 없는 무덤 하나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임금은 그 무덤 앞에 김대감의 처결문을 태워 올렸습니다. 무덤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하늘로 사라지는 장면. 실록은 기록합니다. 왕이 민정을 살피니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하지만 왕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죽어서도 나라의 공의를 바로잡으려 했던 한 여인의 서늘한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 어딘가에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진실을 품은 영혼들이 떠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고 은밀한 야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